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그 재밌는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네. 재밌나요?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어요. 아니,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청취자분들은 별로 우리 재미가 없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저희가 이제 반복 유튜버들 동영상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연희 씨가 저는 처음 봤어요. 연희 씨가 좀 새로운 유튜브를 올리셔서 이제 제가 좀 강하게 이걸 꼭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기 싫었어요. 네, 조금 많이 주저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이렇게. 그리고 연희 씨가 이제 저랑은 또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같은 뭐랄까 남북이 한 민족이지만 그래도 이제 탈북민들을 조금 지나치게 깐다든지 탈북민들의 이미지라든지 그러니까 북한 이주민분들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꼭 공격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은 이제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윤설미 TV는 괜히 이제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봐서 더 호기심을 갖거나 홍보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소름이 돋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들은 정치적으로 혹은 너무 뻔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상적으로 완전히 반북이라든지 반공산주의라든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멸공 이런 말 진짜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처럼 당연히 사형에 처해도 돼, 죽여도 돼, 고문해도 돼, 이런 것들인데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신세대 TV 같은 이런 윤땡땡 이런 식의 방송들은 그냥 젊은이들이 재미로 쉽게 빠져들면서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편견,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희화화해서 아주 코미디처럼 재밌게 하면서 그 북에 대한 편견을 아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하자고 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으로 간 월북자들, 그러니까 열로 다시 넘어왔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다시 북으로 넘어가면 북한 주민들에게 강연도 하고 뭣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런 거예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소개하기 전에 네. 우리가 남녘분들이 북을 바라볼 때 항상 정치적인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독재국가야, 무슨 왕조 시대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일반 어떤 특정 사람들이나 그런데 관심이 있지. 또 일반 사람들은 별로 또 그런 정치 관심도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진짜 북쪽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 그 여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할까, 이런 진짜 사생활, 내 옆에 와닿는 이런 생활이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네. 생활들을 죄송합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이게 교육의 문제 잘못된 우리 어떤 오랜 세월에 갈라져 있음으로써 생기는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북의 문화는 후진적이야, 안 좋아, 그냥 다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남한 우월주의, 대한민국 우월주의를 가지고 북은 이러이러해서 안 좋아, 먹을 것도 없어, 가난해, 못 살아, 이런 생각들을 암암리에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런 방송들이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정치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사생활, 내가 어디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병원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 북? 와, 이런 또 관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사회자분이 이거 하자 할 때도 내가 꼭 고향에 우리 어린애들한테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되냐, 진짜 이게 안찬 일이나 태영호나 이런 진짜 이제 굼수마도 못한 이제 사람이기를 그만둔 사람들, 인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 잘못된 것만 찝어주지 그 밑에 이런 잘못된 어린애들에 대한 거는 그래도 한번 재생할 기회는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랬다가 꼭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다가 이거 태영호나 안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이 어린애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남쪽 사람들인데 좀 더 먹힐 수가 있겠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오해를 가지겠다는 위기심이 들었어요. 남쪽 사람들이 북을 볼 때 북은 틀렸다예요. 우리가 다르다가 아닙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 우리보다 못하다. 네, 틀렸다는 것은 우선 당신들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틀렸으니까 인정 안 해. 근데 다르다는 거는 널 인정할게잖아요. 이 틀렸다와 다른다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북은 무조건 틀렸어요. 남쪽에서 바라볼 때. 근데 그 틀렸다를 입증해주는 게 이 안찬이나 태영호 같은 이런 쓰레기들보다는 얘들이 좀 더 이 젊은 층이라던가 남쪽 사람들한테 더 오해를 불러주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희 씨가 또 우리 유영호 대표님 추천해서 이제 여러 책들을 보고 있는데 요 김태영 심리학자님이 쓰신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북을 바라볼 때 저도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북에 대한 우월주의가 근저에 깔려 있다. 똑같은 외국인을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사람을 만나면 기가 죽고 동남아에 가면 기가 살고 이런 식으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문화도 없고 되게 후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된 잘못된 이 편견, 그리고 그 편견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이 윤땡땡 테레비 같은 반북 유튜버가 아닌가 싶어서 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쵸.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윤설미 씨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선 남쪽에 왔다가 탈북자수 일명, 네. 남쪽에 왔다가 다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유를 떠나서 그냥 다시 북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의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이제 뭐 강연을 한다는 네, 거죠. 강연을 북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연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가 북에 있을 때 어떤 생각했던 이런 마인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윤설미 씨가 2006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북에서 나왔나 봐요. 네, 중국에 있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북에서 나온 시기가 아마 그때쯤인 것 그리고 같은데. 대한민국에는 2014년도에 들어온 걸로. 예, 그랬는데 어린 나이에 북에서 나왔고, 근데 그때 있을 때 2000년대에 제입부한 어떤 사람이 강연을 쫙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 북에서. 네, 그래서 그 강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던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우선 첫째, 제입부한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 두세 번 북에서. 예, 네. 기자회견 해가지고 조선중앙 TV에도 방영이 됐고 대외 매체인 뭐 우리민족일이라던가 조선의 오늘 여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게 많이 국내에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냥 뭐 한두 번 정도 보도는 했지만, 그리고 이 제입북자가 어떤 송기관이라던가 관계 부분 사람들의 어떤 남쪽 실태에 대해서 그 강연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위치에 안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는 강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희 씨가 북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쭉 생활하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셨고 네. 그런 동안에 이런 제입북자의 강연을 들은 적은 없다. 2011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김영재 싸움대학, 김제공업종합대학 거기 양복점에 있었는데 그 2011년까지 있는 기간에 단 한 번도 제입북자의 탈북자가 우리 대학에 와서 강연한 적이 없어요. 김영재 싸움대학, 김제공업종합대학 하게 되면 대학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디보다도 청년들에 대한 교양 때문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중앙당 강연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어떤 선전이 있다고 네, 하면. 당연히 와야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습니다. 평양에도 이렇게 없는데 지방에 윤설미도 지방 사람이에요. 그 지방에 어디 농촌 거란 같은 데까지 가서 뭐 제북자가 강연할 일은 만무한 거죠. 하지만 뭐 있다고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강연 중에 이런 말도 또 있답니다. 네. 자기가 남쪽에 살면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입북자는 이 윤설미 씨에 따르면 나름 대한민국 사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는 뭐 병원 의료시설이 뭐 돈이 많으면 뭐하냐 가도 쫓겨낸다. 뭐 쉽게 말해서 보호자가 없으면 혹은 뭐 돈이 네. 없으면 가로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남쪽에도 살아보니까 수술하거나 약 먹던가 뭐 닌겔 한번 맞아도 돈 아닙니까? 공짜로 누가 해줍니까? 돈 없으면 못하는 거죠, 솔직히.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북에 있을 때와 견져보고 또 북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남쪽 가니까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되고 병원에 가니까 보호자 없다고 또 돈이 없다고 쫓아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물론 뭐 지금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네. 뭐 또 가서 그게 진실인지 그 제북자가 거기 좀 가서 좀 잘 벌리니까 좀 더 가장도 했겠죠. 사람이 심리란 또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남쪽에서 또 거보다 조금 나은 생활 했는데도 가서는 좀 더 힘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북쪽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중에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야밤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윤설미 씨도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야, 밤에 병원을 그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이제 거기서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북에서 이런 강연을 들을 때 대한민국이 잘 사네, 좋으네 이런 행간을 읽어서 그쵸. 오히려 그걸 보고 오히려 그 북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그거 들으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남쪽은 야밤에도 환자 가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병이 문 열려 있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윤석미가 아무리 지방이라도 북쪽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 살던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북은요
저희 엄마가 의사 아닙니까? 네. 엄마가 의사고 남편도 의사예요. 네.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당직을 서고 근무 서고 구급과 근무 서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병원이나 절대 밤에 문을 못 닫습니다. 아, 북에서. 당직이 있죠. 제일 하도 낮은 게 진료소예요. 이게 진료소. 보건소 같은. 아, 1차 진료소. 네. 네. 진료소는 몇 개 아파트를 한 서너 개 아파트를 내가 의사 한 명이 담당을 합니다. 담당 무슨 주치의제도 네, 비슷하게. 전담. 네, 전담. 그 주치의가 있는데 아침이나 낮이나는 자기 담당 환자들 치료하고 주민들을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 내가 담당한 주민 세대 중에 누가 아플 수 있고 뭐가 무슨 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당직 선생한테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계가 저녁마다 당직 선생님, 의사 한 명에 간호사 한 명에서 수직을 서요. 병원에. 아, 돌아가면서 교대로? 네. 그 입원 환자도 없습니다. 진료소는 입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1차 네. 진료소니까. 네. 그 병원도 무조건 밤을 새야 됩니다. 당직으로. 그리고 거기서 또 올라가서 이제 구역병원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집에서 밤에 환자가 생겼어요. 진료소 안 갑니다. 시 구급병원에 전화합니다. 아, 네네. 네, 구급차를 불러요. 네. 진료소에 왜 갑니까? 갑자기 아픈데 진료소가 치료도 못 받는데. 근데 매 집마다에는 북쪽은 남쪽하고 조금 다른 게 남쪽에는 집 전화가 잘 좀 없죠. 집 전화기 별로 의미를 안 느끼죠. 아, 지금은 다 휴대전화 쓰니까. 네, 휴대전화니까. 네. 근데 북에도 휴대전화가 많잖아요. 네. 하지만 집 전화는 다 있습니다. 문화가. 왜냐면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다 모시는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대체로 많은 집들이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예,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뭐 있다고 해도 집에는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항상 자식들이 걱정되니까 집에 전화도 하고 부모님도 챙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전화기 있어가지고 뭐든 집에 전화번호 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전화번호 책에 제일 먼저 구급병원 무슨 병원 싹 다 있어요. 긴급 전화번호. 네, 뭐. 아프면 어디에 전화해야 된다는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그럼 아프면 거기다 전화하면 구급차가 달려와요. 밤에 북도 남쪽과 똑같이 야밤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남쪽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면 북은 저녁에는 환자 안 보는구나. 그러면 북에는 저녁에 당장 급하게 아프면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의 의료 시설이나 의료 서비스가 되게 낙후돼 있을 거다라는 그죠. 그 편견을 네. 이제 이런 방송이 더 공고화시킨다라는 그쵸. 거죠. 네. 또 다른 두 번째 네네. 이야기하면서 또 제북자가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 네네. 윤설미 씨하고 옆에 한수혜 씨라고 나옵니다. 아, 한수에. 네. 네네. 한수혜 씨가 평양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가 하는 게 뭐냐면 어느 연락소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식당 식당 접대원이었는데 무슨 연락처 서장을 안다고 해요. 연락처인지. 근데 그 북에 있던 연락처 서장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 평양 고속도로 달릴 때 난 80km를 달린 남자야. 나 북에서 북에서 그 고속도로를 80km 달린 남자야. 뭐 이렇게 우시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몰랐는데 남쪽에 와보니까 그게 너무 웃뻤다. 야 80km 여기는 한 120 달리는데 자기도 120으로 달리는데 그때 평양에서 80km 그렇게 자랑했던 게 우스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 북에 100km 달릴 도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북의 도로는 60, 80, 그러니까 60 이하로 달려야지 네. 80만 달려도 위험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처럼 뭐 100, 120 이렇게 달릴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80만 달려도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네. 도로 규정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해서 위험하다는 그쵸, 거예요.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도로가 북에 유명한 도로들 많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무슨 매양산도로, 향산도로가 있어요. 향산도로. 예, 향산까지 간 평양에서 향산도로. 그다음에 우리 유명한 남포 청년용도로 있죠. 남포는 그 경제 개발지구죠. 네, 그렇죠. 바다 끼고. 근데 남포 청년용도로 있고, 평양 개성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평양 개성 고속도로. 네. 그 도로요. 물론 불법이겠죠. 120까지 달려라 했는데 200 달리면 나쁜 거죠. 하지만 내가 우지만 있으면 200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희 씨가 2011년에 아마 네. 북을 떠난 것 같은데 그쵸. 이미 그때도 그 도로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충분히 우리도 이제 속도 제한을 논외로 치면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렇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20 정도 그 이상 지나면 걸리죠. 근데 평양 시내에서는 당연히 60이죠. 할 수 없고 그건 도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건 사고 때문에 서울도 아마 그럴걸요. 예, 그리고 고속도로는 얼마든지
규정은 있지만 얼마든지 200까지도 달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북은 그렇게 낙후하고 후졌기 때문에 차가 있어도 겨우 60밖에 달릴 수 없는 도로가 그렇게 한심해 돼 있다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김태형 심리학자님도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에서 많이 쓰셨습니다. 제일 출발점은 그 대한민국 우리는 우월해, 그리고 북은 못 살아, 가난해. 그리고 이것이 초창기 80년대까지는 어떤 교육과 사상, 그리고 이제 유신 독재 시대 이런 거.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북의 경제력이 대한민국보다 우월하다는 거는 심지어 조중동도 지금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슬쩍 빼서 뭐 한 70년대까지로 줄이긴 합니다만 80년대 88 올림픽까지도 남과 북의 경제력은 우위를 가릴 수 없는, 그리고 북이 더 경제력으로 앞섰다라는 건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조중동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을 떠날 때 어떤 그런 식의 힘든 시기를 딱 잘라서 북의 의료 체계는 파괴돼 있다. 그리고 뭐 병원에 가도 진료소 시설이 좋으면 뭐하냐. 뭐 그건 뭐 인정하더라도 뭐 아스피린도 못 간다. 근데 그거는 연희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일시적으로 공급 체계가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죠. 약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장마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아픔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남쪽에 와서 알아본 게 강주 이민 대학살 사건 때, 네네. 그때 강주 학살 사건이 벌어지면서도 강주만 딱 봉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던 거잖아요. 네. 차라리 북이 더 먼저 알고 북에서 방영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몰랐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뭔가 최첨단으로 인터넷이 발달돼서 서로마다 하늘에서 쳐다볼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 아닙니까? 네. 막으면 막아질 수 있었던 좀 후진 세상이었단 말이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강주 학살 사건 때 같이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북을 믿지 않고 싶고 보지 않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세상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고난의 행군 때 분명히 저도 굶었고 힘들고 정말 허리띠 저리고 굶어 죽었던, 정말 상상도 돌아보기도 힘들었던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북쪽 사람들이, 우리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네. 북쪽 사람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해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변해서 무섭다. 우리도 무섭다. 이런 말을 해요. 평양 사람들이.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평양 사람들도 무서워할 만큼의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남쪽 사람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아직까지 95년도 고난의 행군 때 굶고 힘들었던, 뭔가 다 마비됐던 그 순간 95년도가 아직까지 그 사고에 멈춰 서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또 한 번 말하는 게 뭐냐면, 네네네. 이 제프한 사람이 강연하다가 자기는 너무 생계가 힘들고 돈이 없고 해서 삼시 라면을 먹었다고 강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서 뭐 물질이 풍요로운 뭐해, 내가 힘들어서 삼시세끼 라면만 먹고 살았어. 그랬더니 그거를 듣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뭐 윤설미나 한수혜나 사람들이 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귀한 라면을 삼시세끼 먹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 사람이 했던 게 2006년도 아닙니까? 나왔던 게 이미 전부터 우리 북은 남쪽 거보다는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중국 물건이 가장 많았죠. 중국을 통해서 이제 라면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쪽의 물건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게 되면 아래 동네 거 뭐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아래 동네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사잖아요. 우리 고난의 행군 때. 고난의 행군 때. 지금은 화장품 정말 멋있지만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시장에 가서 여자들이 아무리 고난의 행군이라도 화장도 하고 맵sim 봐야죠. 아줌마, 아주머니 또 아래 동네 거 화장품 뭐 있나요? 아유, 좋은 거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 열수 마세요. 내가 좀 멀리 준단 말이에요. 라면 같은 것도 중국의 라면도 있어요. 하지만 남쪽의 거 신라면, 그다음에 초코파이, 찰떡파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찰떡파이 내 친구가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상 아래떡 넣고 찰떡파이 있어요. 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미 전부터 남쪽 거는 이미 우리가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남쪽은 39 귀한 라면을 먹어 하는데 북엔 라면이 깔렸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 북에서 생산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김치라면 무슨 라면이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우리는 흔히 꼬부랑국수라고 해요. 라면을? 꼬부랑국수를 생산해서 식량 공급을 해줍니다. 라면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항상 먹는 거죠. 저희 남편이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북은 10시만 되면 식당들, 모든 술집들이 다 문을 딱 닫아요. 아, 그래서 집으로 와서 먹는 그죠.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참 나쁜 못된 게 뭐냐면 술 먹고 취해서 들어오면 부인이, 내가 짜증 낼 거잖아요. 아, 왜요? 술 먹고 취해서 들어오면 싫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네네네. 뭐 왜요 합니까? 정말. 근데 네. 자기 혼자 들어오면 욕 먹을까봐 자기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아예. 아, 그러면 욕 못해. 되게 친구 있으니까. 똑똑하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현명하다. 네. 그죠? 친구 들어서 용명아, 이거 친구하고 지금 같이 왔는데 한 잔만 좀 차려줘. 하면 어떡해요? 남편 위신 때문에 할 수 없이 막 속으로 막 울컥 이 새끼 죽인다 하면서도 웃으면서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술 한잔 끓여주던 게 뭐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래서 두부탕에다가 라면 넣고 이야. 그래 그게 일상이랑 술 한잔 해주곤 했어요. 그만큼 라면은 일반적으로 다 먹는 거예요. 부러워할 뿐이 아닙니다. 연희 씨네는 그렇게 그 남편분이 들어왔을 때 라면탕을 끓여주니까 특별히 그 고위 간부거나 이런 거 아니죠? 배급이에요, 배급. 배급받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 뭐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은 밤에 병원도 가지 못한다. 그리고 뭐 8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없다. 그리고 라면도 귀하게 여길 정도로 되게 가난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를 뭐 저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도 라면이 별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인스턴트 안 좋다,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주말에 온 식구가 모여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별미로 먹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에 이분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교묘하게 이런 어떤 북이 정체된 사회, 제가 반중 정서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꼭 친미, 숙미로 넘어가거든요. 중국이 힘들었던 시절, 못 살던 시절, 그것을 가지고 중국은 지금도 더럽고 문화가 없는 나라야. 대한민국과 인접국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혹은 일본과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들이 있었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가 중국의 문화 이런 것까지 다 폄하할 수는 없는 것. 물론 대한민국 문화가 훌륭합니다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북이나 어떤 나라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남쪽에서 가장 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기 때문에 기본이 하는 게 탈북자들이 중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탈북자들이 와서 아무리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고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왜? 모르니까 북에 대해서. 근데 남쪽에 왔다가 다시 재입국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북에 가서 사기를 못 칩니다. 왜냐면 북쪽 사람들은 80년대 말 90년대 초구 때 대대적으로 USB가 들어왔습니다. CDR, 우리 CDR이라고 해요. CD, 그다음에 USB. 남조선은 남쪽에 드라마가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도 엄청 봤어요. 좀 꽃보다 남자, 뿌라이스 연인들, 커피 프리즈, 저풍마누라, 가을동화 뭐 엄청 많이 봤죠. 근데 국을 보면서 남쪽의 실태를 많이 합니다. 제가 라면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드라마 자체가 라면은 거기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게 라면을 보여줘요. 드라마에서. 이미 드라마 알고 계시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전에 90년도부터 라면은 북에 보면 딱 서민들 있잖아요. 부자들하고 삼각관계 뭐 하다가 못 사는 자기 집에 뭐 끝적방에 가가지고 라면 먹는 거, 끓여 먹는 거, 끓여가지고 뭐 쟁기비 뚜껑에다가 막 덜어 먹는 거 이런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은 한국은 어쩌 잘 사는 회장의 집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외에 못 사는 사람은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는구나, 힘든 사람이 먹는 거구나 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 얘기를 하는 거네 지금. 네, 그러니까 절대로 재입국자들이 평양에 북에 가서 숨기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북쪽 사람들은 남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뿌리 깊게 한 가지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 상식이 있는 그리고 생각이 있는 우리 가족분들이라 그러면 여기에는 깊이 또 뭐가 있냐 하면 돈입니다. 돈. 그쵸. 돈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되게 있어 보이고, 돈이 없고 돈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되게 하대하는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그게 아니라 돈이 아니어도 문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 어디서 이 못된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돈 있으면 최고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과 모든 것이 천박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뭡니까? 가난하게 사셨던 그분들은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되면 옳은 것이 아니라 돈을 떠나더라도 옳고 그름을 생각했던 그 정신은 어디 간 겁니까? 그걸 가지고 돈의, 이 자본주의의 돈의 잣대를 가지고 남과 북의 관계라든지 사람 삶을 평가하는 이런 반북 유튜버들은 그냥 웃기다, 재밌다, 허허 하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심각한 병폐로 한번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쪽에 한 10년을 살아보니까 네. 남쪽이라고 해서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여기 멋살 세상은 아니잖아요. 네. 저도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네, 북과 네. 남은 다 각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남쪽도 얼마든지 삶의 보람도 느끼고 어떤 그런 그 힘이 있고 있어요. 내일이 봐야 보고. 그런데 우리가 애들 있잖아요. 네. 태어나서 몇 살 말을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나쁜 말을 먼저 배워요. 욕을 먼저 배워요. 모조리, 개새끼, 서새끼 뭐 이런. 근데 이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남쪽의 어떤 전 모습이 아니라 남쪽에서 가장 잘못된 천박한 이런 자본주의 국치, 그 나쁨을 제일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뭐 정치적인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어떤 문화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반북 유튜버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